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문중학교 1학년 2학기 지필평가 해설을 맡은 안상원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교문중학생들 첫 시험이었을 텐데 비교적 빠른 시험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바로 해설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지필평가 분석에서 출제 범위를 살펴보시면 이제 시험이 빠르게 진행이 되었으니까 좌표평면부터 기본 도형까지 시험이 진행이 됐고요. 네, 총 22문항, 선택형 16문항이랑 논술형 3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단원별 문항 분포로는 좌표평면과 정비례 반비례가 선택형 10문항, 논술형 2문항으로 진행이 되었고, 기본 도형 위치관계 평행선 단원에서 총 선택형 6개, 논술형 1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항수가 19문제라는 것은 좀 적은 편에 속하는데요. 그 이유는 논술형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을 시험지라고 예상이 되었던 그런 시험지였습니다. 다음으로 난이도 분석입니다. 난이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시험 대비했던 모든 문제에서 출제가 되어서 그렇게 높진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네, 성적 분포는 그래서 실수가 없었던 친구라면 100점 맞아서 최상위권, 극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약간의 실수로 1개 정도 틀렸던 친구들이 상위권 점수로 할 수 있었던 시험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출문항 분석입니다. 1번부터 16번까지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논술형 3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 가장 기본 교재인 구주입의 그린에서부터 내신 대비 교재인 내신 캐치에서 70% 이상이 출제가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9월 14일 날 진행을 했던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되느냐라고 또 여쭤보신다면 한 문항 정도 배점이 가장 높은 6점짜리 객관식 문제를 보시면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있었던 친구들이 대부분 이 문항을 틀렸는데요. 이 문항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가 내신 대비에 진행을 하게 되는 내신 시그니처 특강을 수강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고난도 문제도 대비가 되었을 그런 시험지였습니다. 핵심 문항을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객관식 12번 그리고 서술형 1, 2번이 아이들 입장에서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관식은 6점, 가장 높은 배점으로 출제가 되었고 서술형은 9점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논술형에서 8점이 최고 득점 문항이었는데요. 이번에서 9점으로 늘어났던 점은 선생님들도 논술형에 대해서 평가를 조금 더 깐깐하게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지였습니다. 다음으로 선택형 문항 분석을 해볼 텐데요. 선택형 문제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그냥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어디를 베이스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문항입니다. 출제 문항 같은 경우는 점 M이 3, 4분면에 있고 점 N은 4, 4분면 위에 있을 때 다음 중 제 2, 4분면 위에 있는 점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이 문제는 교과서 142페이지 3번 문항을 보시면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아시다시피 교과서에서는 꽤나 간결하게 출제가 되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조금 더 응용이 되게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사실 교과서만으로는 충분히 대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 문제를 9월 14일 날 실시했던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를 했는데 실제 시험보다 조금 더 어렵게 대비를 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충분히 저 문항을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문항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그릇이 있는데 매 초 일정한 양의 물을 부었을 때 시간에 따른 물의 높이 변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그래프를 선택을 하는 문항인데요. 교과서 마찬가지로 142페이지 3번을 보시면 비슷한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림이 합쳐져 있고 떨어져 있다 차이일 뿐이지 교과서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시피 저희 구주입의 기본 교재인 그린에 정확하게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저희 학원 모든 친구들이 그린 교재를 풀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무난하게 풀 수 있었던 문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객관식 12번 문항인데요. 문제를 보시면 두 점 A와 B가 직선 L 위에 있고 조건을 만족할 때 선분 BD의 길이는 선분 AD의 길이의 몇 배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 보통 이 문제는 이제 교과서를 보시면 171페이지의 5번 문제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데 교과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딱딱 그 점의 위치라든지 길이라든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문항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출제 문항에서는 1번, 2번, 3번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점이 찍혀지고, 예를 들어서 1번 문항에서는 A와 B의 중점이 C니까 이제 A와 B와 C의 점이 유추가 되고, 2번 문항에서는 선분 BD의 2배가 선분 AD의 3배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점 D가 어디에 찍힐지 유추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점이 찍히진 않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경우로 이제 D가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조건이 이제 마지막 3번을 통해서 CD가 AC보다 기니 이제 이 조건을 통해서 마지막 D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교과서 문제만으로는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없는 6점짜리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주입의 시그니처라는 특강을 통해서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조건이 부족할 때 1번, 2번, 3번, 4번 단계에 따라서 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강 수업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위권이 아니라 최상위권, 극상위권을 받고 싶은 학생들은 구주입에서 진행하는 시그니처 특강 적극 권장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객관식 마지막 문항을 보시면 너무 자주 출제가 되는 종이접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종이접기 문제는 이제 사실 또 교과서 베이스로 출제가 되었는데 교과서 172페이지 12번을 보시면 그림이 한 번 접혀 있죠. 그래서 사실 한 번 접나 두 번 접나 크게 문제 푸는데 차이점은 없지만 아이들 그래도 이거 조금 두 번 접혔으니까 더 어려운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시험 시간 때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는 내신 캐치라는 교재를 통해서 해당 문제를 두 번 접는 것을 연습을 해서 아이들이 시험 기간 때, 시험 시간 때에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었던 훈련 방식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무난하게 문제를 풀어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식 문항은 짧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논술형 문제를 보시면 작년과 올해 문제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는 배점도 최고 배점이 8점이었고 이제 올해 배점 같은 경우는 9점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논술형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두겠다라고 판단이 들고 실제로 작년 문제와 올해 문제를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조금 있다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작년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그림과 같이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와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점 A에서 만난다. 점 D가 2,2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물음을 했습니다. 그러면 D의 위치를 가지고 A의 위치를 찾고 그럼 D와 A의 선분의 길이를 통해서 D와 C의 선분의 길이를 적용해서 C의 좌표를 찾아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정말로 물음도 간단하고 이제 A랑 B를 각각 구하고 점 C의 좌표를 이용해서 이제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어려움 없이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논술형이지만 비교적 짧은 호흡을 가지고 단순한 사고력을 요구했던 문제가 작년 문제였고 또 수학적 개념만 물어봐서 사실 타과목과의 개념 융합이 되지 않았던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문제를 살펴보시면 저도 이 문제를 딱 처음 봤을 때 조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이렇게 긴 호흡의 문제를 아이들이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물론 저희 구주입의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충분히 대비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맞추었지만 그냥 일반 학생의 경우에 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짧게 했던 문항인데요. 또 수학적 개념뿐만 아니라 진자운동이라는 과학적 사고력을 요구해서 문제를 서술할 수 있게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읽고 이제 진자운동이 무엇이고 반복이 무엇이고 그 반복이라는 말이 이제 주기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했던 문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2점과 7점으로 문항이 배점이 되어 있고 이번 문제는 조금 아이들이 공부를 대비를 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진자운동의 개념을 이제 적용해서 서술하도록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작년 문제와는 난이도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해설을 한번 보시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높을 때의 높이 5cm, 그 다음에 5cm일 때는 1초, 5초, 9초일 때로 이제 그래프에 표시가 되는데 이 내용은 그래프에 충분히 표시된 힌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이제 다음 문항을 보시면 진자운동이 반복될 때 15초가 됐을 때랑 25초가 됐을 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림에서는 16초 정도까지밖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9초 정도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15초랑 25초는 그래프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서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주기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4초 간격으로 이제 그래프의 모양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주기는 4초라는 것을 이용해서 15일 때는 4 곱하기 3 더하기 3이므로 3초일 때랑 높이가 같고 25초일 때는 4 곱하기 6 더하기 1이므로 1초일 때랑 높이가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A 더하기 B가 6이다 라는 것을 아이들이 주기를 이용해서 서술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교과서 문제를 베이스로 출제가 되었거든요. 교과서에는 근데 사실 0부터 16초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든 정보가 그래프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그 시간 이후에도 물어보기 때문에 조금 훈련이 대비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구주입에서 실시했던 9월 14일 날 모의고사를 보시면 실제로 16초까지만 그래프가 나와 있고 40초 때까지 몇 번 반복이 되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해설 강의를 들었던 친구라면 교문중학교 서술형 논술형 1번 문제에 충분히 잘 맞췄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항입니다. 작년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또 아시다시피 간결하게 교점과 교선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냥 시각적으로 바로 캐치가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술형이지만 단순하고 타 과목 간의 개념 융합이 안 되어 있다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올해 문제를 봤을 때 마찬가지로 굉장히 긴 호흡을 갖고 있는 문제고 이제 과학적 사실, 지렛대의 원리를 통해서 서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렛대의 원리 같은 경우는 물론 지문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지렛대 원리가 뭐지? 조금 이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긴 문제를 읽다 보면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제 충분히 과학적인 사고력과 수학적 사고력을 접목시켜서 아이들이 문제를 서술해서 이제 서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물음에 대한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설을 또 보시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단답식으로 니은 리을 체크를 하면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스몰 a 곱하기 라지 a가 라지 b 곱하기 스몰 b랑 같으므로 이제 그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서술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셨고요.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도 그럼 왜 디귿 같은 경우는 반비례가 아닌지에 대한 이제 정확한 정비례 개념까지 묻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충분하게 개념 학습이 되었던 친구라면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이고 약간 꼼꼼하지 않았다라면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교과서 문항으로 이제 베이스로 출제가 되었는데 교과서에서 창의융합 사고력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충분하게 읽고 해당 물음에 대해서 답했던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을 것 같고 또 충분히 교과서를 통해서 이해를 했는지 구주입의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물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잡고 넘어갈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제 공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시험 대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총평가입니다. 1차 지필평가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끝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비교적으로 선택형 문항의 체감 난이도가 쉽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풀이법을 요구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서 논술형 문제에 대한 시간 확보를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주입에만의 특별 내신 노하우가 담긴 최다 비출이 수록된 교재로 내신 시험 대비를 준비한다면 고난도 문제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논술형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조금 작년과는 대조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또 그냥 수학적 사고력만 물어본 게 아니라 과학적 사고력도 물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어떻게 나의 사고를 논리적으로 서술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답 노트를 활용해서 논리적으로 문제를 정리를 한다면 충분히 어떤 어려운 서술형 문제일지라도, 논술형 문제일지라도 아이들이 힘있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문중학교 2학년 2학기 지필평가도 사실 저희 구주입에와 함께 한다면 어떤 학생이든지 간에 충분히 최상위권, 극상위권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2학기 2차 지필평가도 저희 구주입에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교문중학교 2학기 1차 지필평가에 대한 해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